안녕하세요. 좋아할것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동국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이제 평가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 건데요. 동국대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은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볼 거는 이제 교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과목들을 충분히 이수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 내용이 나와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보면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거다. 고교 학점제라는 목표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학생이 진로 탐색을 위해 좋은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다음의 사례가 좋은 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과로 진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확통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경제학과를 진로로 선택했는데 미적분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공학 계열을 진로로 설계했는데 이제 물리투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냐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계열을 구분함에 따라 수학적 역량이 많이 요구되는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지 않은 또는 못한 경우가 이제 생긴대요. 어떤 일이냐면 계열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미적분과 확률 통계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칸막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선택 사항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미적이랑 확통 중에 선택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미적을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뭐 그 학년 학기를 구분하면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같은 학기에 내가 둘 다 필요한 과목들이 나오면은 나는 이거를 선택해서 저거를 못 선택한 건데 나한테 불리함을 주는 게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항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 선택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이랑 확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미적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 이 확통을 이제 선택을 못한 거죠. 여튼간에 그럴 때는 뭐 내가 뭐 학과에서 이제 이수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못했을 때 여튼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선택지로 뺀 건지가 일단 중요하다. 그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 역량과 진로 탐색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 대학도 고민이 많대요. 현재는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많은 학교들이 전문 교과를 활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대요. 과목명에 멋짐이 있는 이러한 과목을 학생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게 국제법, 국제경제 뭐 이런 거 국제관계와 이제 국제기구라는 걸 이수했어요.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는 전문 교과이지만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과목이래요.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위계에 따라서 정치와 법, 경제를 먼저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법이나 경제를 이수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이수를 하면은 여기선 이제 경제 과목 개설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이수 전에 필요한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가 않았다. 위계가 지켜지지 않는 과목에서 멋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 국제법, 국제경제에서 요구되는 학습을 모두 소화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 너 그 경제나 정치화법은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국제법, 국제경제를 선택해서 잘했니? 라는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회탐구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요구된 개념에 대해 학습을 하고 이제 이수해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과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된 사회교과 일반 선택은 이제 제한적이다. 여튼간에 내가 이렇게 나는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경제하면 경제학과나 이제 정치외교학과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좋을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전에 너는 경제나 정치와 법 이런 거는 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뭔가 조금 이제 언밸런싱한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고. 두 번째, 그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주는데, 경제학과에 합격한 두 학생의 비교를 통해서 멋짐만 있는 과목보다 내실 있는 과목의 이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예시예요. A 학생은 이제 평가 결과 상위 15%고 B 학생은 5%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얘가 더 잘한 거죠. 근데 A 학생은 긍정적인 평가 내용에는 수학 역량 성장 위한 학습 기회 지속 노력, 경제 분야 탐구 활동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B 학생은 이제 그런 걸 조금 부족했고, 전공 핵심인 수학 개념, 학습 기회 노력,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평가였나 봐요. 이수 과목에서는 A 학생은 수원, 수투, 확통, 경제, 정치와 법, 그리고 진로 선택에는 통계조사, 실용수학, 경제수학, 심화수학, 국제경제, 금융, 일반을 이제 선택을 했고, B 학생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경제, 실용경제를 이제 일반 선택을 했고, 진로 선택에는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사회 문제 탐구를 선택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보냐면은, 여기에서 A 학생처럼 진로와 다양한 학습 경험을 보여주는 과목 선택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진로와 관련된 기본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 선택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A 학생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좀 더 기본에 충실한 학생이 더 뭔가 우리는 선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 학생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거, 성장을 위한 과목 선택 및 수업 참여. 과목 선택에 요구되는 태도에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도성뿐만 아니라 내 선택에 응한 책임도 포함이 된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대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제 원하는 성취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물리 반도체에 지원한 두 학생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C 학생이랑 D 학생이 있고, C 학생은 수학교과에서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을 했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심화 수학 1, 통합 수학 2를 이제 이수를 했고, 과학은 물리 1, 화학 1, 지구과학 1. 3학년 때는 고급 물리, 고급 지구과학, 물리 2, 지구과학 2를 한 학생이 이제 C 학생이고요. D 학생은 이제 수원, 수투, 기하, 미적, 확통, 과학에서는 물리, 생명, 화학, 과제 연구, 물리 2, 화학 2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나요? 뭔가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이 했죠. C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는 둘, 다섯, 일곱, 아홉, 열. 일단 이수 과목 관련된 이수 과목도 훨씬 더 많고 투 과목도 많아요. 보면은 물리 반도체 학부는 물리학 전공과 반도체 과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리학 전공은 수학 및 물리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반도체 과학 전공은 수학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 대한 역량이 바탕이 된다. 이러한 학과 특성을 고려해서 C 학생의 과목 이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모집 단위의 기본대는 그러니까 기하, 화원, 화투는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았으며, 진로 선택 과목 중에는 전문 교과로 분류되는 고급 물리학과 고급 지구과학을 이수하였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연계해서 평가하겠지만 3학년은 이제 주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진다. D 학생은 해당 모집 단위에서 기본된 요구되는 수학, 과학의 역량을 모두 갖췄어. 여기는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제 기하, 화원, 화투 뭐 이런 거. 여기 기하 있고요. 얘는 C는 기하 없고 이 기하 있고 화원, 화투 여기는 다 있는데 여기는 화학이랑 화투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왜 그랬을까인 거죠. 그래서 실제 두 학생은 이렇게 1단계 합격은 되어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제 면접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는 거죠. C 학생은 뭔가 이래저래 많이 하고 막 전문 교과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수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학년 1학기에 기하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하가 아닌 심화수학, 통합수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미적을 선택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 막 미적이랑 기하랑 같이 공부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기하 선택 안 하고 이제 미적 선택하면서 난 수능 준비를 했을 텐데 뭐 뭐라고 이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합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3학년 그 수학 과목에서 역학 연구 수단으로 뉴턴의 방식과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한계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공통점, 차이점,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역학 연구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화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세요.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B 학생은 여튼간에 이제 꼼꼼하게 여튼간에 이수 과목들을 잘 챙겼죠. 2학년 수학 과제 탐구에서 과목 세특에서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업계의 미래를 주제로 탐구하였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반도체 업계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된 근거는 무엇이고 본인의 이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3학년 과학 과제 연구의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서 이제 문항을 선택하여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질문 수준도 C 학생보다 D 학생한테 훨씬 더 궁금한 게 많나 보죠. 얘는 또 왜 안 했니? 그거 왜 안 했니? 이런 듯한 느낌의 질문만 했으면은 D 학생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했죠. 그래서 C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해서 필수한 과목에 대한 선택 과정을 질문한 내용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수행평가와 수업 과정 중에 이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 학생의 답변에서는 아쉬웠던 점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기하가 아닌 심화수학, 화학이 아닌 지구과학을 선택했다고 대답하여서 심화수학의 세부 능력 특기에 대한 질문에도 본인이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답을 못했다. 수능도 중요한 대입 요소지만 해당 학과로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학습 역량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합격으로 이어졌다. D 학생의 경우 관련된 탐구 활동과 과정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사례였다. 결국 그쵸, 내가 그 기하랑 그 화 이런 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내가 이걸 선택을 하면은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싫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략을 세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팩트인데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순화된 거짓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겠죠.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길라잡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학과별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이수해야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문화재학과야 뭐 이제 역사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이수한 거예요. 사회문화는 59%, 역사는 66%, 한문은 61%인데 1단계 합격했었던 거에서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한문이랑 역사를 이수한 학생들이 역사를 이수한 학생이 100%였고 한문을 이수한 학생이 71.4%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재학과는 여튼간에 그 역사를 이수한 학생의 이제 비율이 높은 거죠. 여튼간에 문화재학과라면 이제 역사 관련된 거를 이수하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국어 국문이나 문해창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문화의 비율은 똑같고요. 뭐 역사 비율이 6%가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저기 한문도 이제 여튼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이수 과목 수와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었다. 법학과는 이제 정치와 법에 의해서 이제 소폭 상승했지만, 그 윤리했지만, 이것도 이제 큰 의미가 없다. 행정학과는 여기도 정치와 법 정도, 정치와 법이랑 경제가 이제 소폭 상승이고요. 경찰행정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문화나 정치와 법이 소폭 상승, 경영학과는 이쪽에 이제 경제가 이제 대폭이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에 비해서 경제를 이제 이수한 학생들의 뭔가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단과 대학별로 본 경우에서 1단계 합격자와 그 1단계 합격자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의 평균 이수 과목 수와 이수 인원 비율이 소폭 상승 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전공 관련된 교과 영역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상경 계열의 경우는 뭔가 조금 다른 경향이 있다. A그룹은 이제 상경 계열이 아닌 인문 계열이고, B그룹은 이제 상경 계열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경제를 선택했었던 학생이 40.6%인데, 1단계 합격자는 40.8%, 경제 수학은 55.1%인데 52.6%, 미적은 12.7인데 11.5.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경 계열에서는 경제를 선택했었던 학생이 68%에서 이제 75% 상승했고, 경제 수학을 선택했었던 학생이 62%, 68%. 여기 이제 상경 계열은 경제나 경제 수학을 여튼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이제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과학, 영어 대 기초 학업 역량이 곧 전공 수학 역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여튼간에 여기서도 관련 모집 단위에 관련 교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요런 이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높아진다.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물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리투는 원래 95.9%가 지원했는데 97.2%, 화학투 70.7%가 했는데 이제 75%로 이제 늘어났다. 의생명공학과는 이제 확률과 통계, 물리, 화학, 이수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 화공생물공학과는 이제 기하, 물리학의 이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소프트웨어부는 미적 그리고 기하 이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과보다는 이과에서가 조금 더 이제 어떤 과목을 챙겨야 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과를 내가 이제 뭐 진로 선택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세를 막 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원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수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는 그 과목 성적을 높이는 게 2단계, 3단계가 그 관련된 세특을 잘 받는 거가 3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그 동국대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여기 얘네들이 뭐 우리는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이런 것들을 뭐 서류에서 평가하고 면접에서도 뭐 평가 어떤 식으로 합니다,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튼간에 내가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과목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주잖아요. 대략적인 과외를 주니까 여기서는 내가 뭐 진로 선택이든 뭐든 간에 꼭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너무 전문 교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내가 보통 교과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서 착실히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국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